안녕하세요. 오늘은 251페이지 육친심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를 보는 법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겸 복습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성이 같은 한 글자이면 인연이라고 봅니다. 여명의 간목이 남편성, 남명의 간목이 처성인 경우 대운 유년에서 성공하게 됨을 얻으면 그것은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년 해로인지 일시적 인연인지는 원국과 운의 관계입니다. 원국에서 부부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대운 유년에서 가까이 모이면 역시 인연이 있습니다. 부부뿐만이 아니고 형제자매, 부자, 부녀, 합작 파트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유추해서 봅니다. 앞에서 본 약제사 부부의 명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이민, 경술, 정미, 이민. 인술 화국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금과 임수가 투관해서 화를 극하고 있어서 화를 쓰지 못하고요. 토는 월의 토는 미술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가 경금을 생하려고 하는데 인목이 또 있죠. 그래서 토가 극을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화나 토는 격신의 자격은 불가하다. 격신. 그러면 이 중에서 미술의 술은 을목의 고입니다. 간목은 물론 경금 때문에 안 되겠죠. 임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술은 을목의 고죠. 그리고 미는 간목의 고인데 을목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목이 또 옆에 있어서 목의 기운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목이 격신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을 지금 극하는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은 지금 현재는 술 중에 있지만 이것은 아직은 주보에서는 기신으로 먼저 간주하고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정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화는 제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화고에서 고와 동일 오행 원칙은 술이 화고인데 이건 병화의 고인데 같은 오행으로 지장간으로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을목, 정화. 그 다음에 간목이 가신이죠. 간목이 가신인데 경을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무토로서 임수를 화를 제하고 병화죠. 그 다음에 경금으로 간목을 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을목, 정화, 무토, 경금. 병신합이 있습니다. 병신합. 이 천간의 병화는 그래서 천간 병화는 합류고요. 그 다음에 오술, 화국, 축술형 월에 약하기 때문에 합류입니다. 신금은 천간 신금은 축술형, 진술충 해서 신금을 돕기 때문에 합가 되죠. 그런데 축은 경금의 고죠. 여기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진도 신금의 고고요. 술 중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지장간에 3개나 있네요. 그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따라서 신금은 약하지 않고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신합은 병류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신이 축 중에 신금이 있습니다. 천간의 신금은 제거가 되지만 그리고 병화가 있습니다. 지지에는
진술, 축이 있고 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생토, 토가 강하죠. 토, 왕. 토의 거류를 봅니다. 신금이 천간의 것은 합구가 된다고 해도 지지에 있기 때문에 경금은 물론 병화가 합류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죠. 그래서 무토, 병화, 신금, 개수. 개수는 여기서 축중의 개수가 아니고요. 진의 수고인데 같은 오행, 개수를 쓴다. 이렇게 주보를 취합니다. 가족관계를 보는 거죠. 일단 자녀를 한번 볼까요? 남자에 있어서 자녀를 볼 때 여자와 똑같습니다만 아들은 식신, 딸은 상관입니다. 식신, 기토, 기신이죠. 주보로 취한 희용신 중에서 이것을 써서 먼저 제하는 걸 찾기 때문에 먼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고 났더니 간목이 혼잡하고 신금이 극하고 있네요. 그래서 간목 혼잡은 경금으로 이거 용자 쓰는 거죠. 용경. 주보로 취한 희신 중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극하는 것은 정화로 용정. 경금을 썼더니 임수와 병화가 극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화를 썼더니 병화가 혼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타삼피 무토로서 한꺼번에 제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남자의 사주로서 아들은 을목, 정화, 경금, 무토를 보는 거죠. 이것을 자식군과 배합하면 정확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임수는 기신인데 동주와는 인간목, 기신인데 설하고 있죠. 또 인중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제어할 수 있죠. 자식궁에서 자식성의 기신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속썩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을목, 경금을 중심으로 본다. 을목과 경금. 처음이 기신이면 어떤 육친성이 처음이 기신이면 1차 구응성과 그 다음에 2차 구응성이 있는데 2차 이후에는 2차 구응성을 돕거나 2차 구응성을 극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지 여부만 보고 육친성의 그 동태나 이런 것들은 1차와 2차 구응성 위주로 보는 겁니다. 딸은 무토 상관이죠. 여기가 기토 식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토가 혼잡하니까 먼저 제거하는 을목을 보고 경금을 보는 방법,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그렇게 보지 말고 자식들은 이성이 혼잡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혼잡을 제거하는 게 육친성 확정 단계 1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무토가 희신 딸이죠. 간목이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을 써서 일단 간목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신금이 혼잡하고 또 임수, 병화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신금이 혼잡하는 것은 정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병화가 혼잡하겠죠. 그 다음에 임수, 병화가 경금을 극설하는 것은 극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를 써야 되는데 무토를 쓸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먼저 무토 태극점, 딸의 태극점 무토가 극을 당하는 것을 제거하고 해서 왔기 때문에 무토는 직접 먼저 손상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나중에 이런 거, 병화의 혼잡이나 임수의 경금을 설하는 것, 이런 것들, 병화를 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무기력하죠. 반면에 아들 성을 확장할 때는 무토는
여기서 무토는 손상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목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손상된 거, 손상하는 게 무토가 아니었죠. 을목의 혼잡으로서 간목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딸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딸과는 인연이 없다. 전통적인 방법은 월지에서 영향을, 육친 영향을 보는 방법인데 좀 더 정확히 보려면 해당 궁유에서 영향을 보아야 우리가 말하는 자식들의 뭐 숫자의 다과랄지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술월의 경금 세지 2명의 아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을목 경금을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식궁을 봅니다. 인목이 있습니다. 인목의 경금은 절지니까 무기력하고요. 을목을 보면 제왕지죠. 제왕지의 간목이 3급이기 때문에 원래 진정한 을목의 영향을 보려면 간목 3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술로 화곡해서 하나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인목의 을목 제왕지 6급에서 간목 혼잡하는 3급을 빼고요. 그 다음에 합국하는 1을 빼면 2급입니다. 그래서 이명. 궁위에서 본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월에서 보는 방법은 약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식 희신, 을, 경, 정, 무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자식과 인연이 있는가 보는 거죠. 인운의 을목의 제왕지. 다만 간목이 혼잡하고 있으니까 간목을 제거하는 경진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청하게 하죠. 그리고 인운의 진토는 임수의 고죠. 천간에 임수가 연간과 시간에 투관해 있는데 연간에 관련된 일, 시간에 관련된 일, 대외적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시는 우리 나의 어떤 집안 문제, 자식이 응하겠죠. 자, 아까 을목이 자식의 태극점이었죠. 을목이 왕하예요. 자, 을은 개미년, 미 중에 또 을목을 쓴다고 했죠. 미술형, 묘미합, 목국, 을목이 기토를 극, 개수가 고에 저하고 을목을 생, 두 번째 아들을 낳는다. 여자 사주로 또 자식을 보면 똑같습니다. 아들은 식신이고요. 딸은 상관입니다. 무토가 여자 사주에서 격신이니까 희신이죠. 여기서는 경금이 설하고 있는 것을 방어해야 되니까 병화를 씁니다. 그런데 정화가 혼잡하고 있으니까 개수, 임수가 극하는 것은 무토. 무토는 충하고 있습니다. 진술충, 축술령. 토의 충은 토 자체의 기운이 손상된 건 아니죠. 그래서 충만 있을 뿐 손상은 없다. 그래서 무토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토,
병화, 개수. 딸 같은 경우는 상관, 기토가 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보 치용 중에서 희신 중에서 신금을 먼저 쓰고요. 그런데 경금이 혼잡합니다. 병화를 쓰고 정화가 극합니다. 개수를 써야 되죠. 그런데 개수를 보니까 을목이 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 사주에서는 을목이 기신이죠. 그래서 을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을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신금입니다. 그런데 신금을 이미 정화가 극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금이 손상이 당했죠. 신금 쓰지 못하죠. 따라서 개수를 쓰지 못합니다. 을목이 설하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수를 쓰지 못하고요. 개수를 쓰지 못하면 정화가 신금 극하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죠. 그러면 신금을 쓰지 못합니다. 신금을 쓰지 못하면 딸의 상관, 기토, 기신인데 기신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딸의 성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술은 경진년. 자식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식 인연이. 정유운 개미년. 정유운은 좀 기신이죠. 이 여자 사주에서는 정유운, 정운, 정화는 기신. 임수를 합류합니다. 임수는 합류되죠. 진내에 좌하고 있어서 동주에서 극을 당하죠. 그래서 합류. 그리고 병화를 혼잡합니다. 그래서 병화의 영향을 더 분산시키죠. 따라서 신금이 회복되면서 합류되죠. 병신화 받은 것이 신금이 합거됐다가 합류됩니다. 정화 기신이 신금을 극하고 기토를 도우니 무토, 자식을, 이건 아들이죠. 얻기 쉽지 않다. 딸은 이미 인연이 없다고 했으니까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개미년, 개수가 정화를 극하여 기토를 생하지 못하게 하고 월간 신금의 영향을 회복. 신금이 이제 다시 기토를 설하고 무토를 청하게 하는 거죠. 무토가 청하게 되니까 무토에 해당되는 육친성이 응하는 것입니다. 개수, 희신은 시지 진토 중에 있으므로 자식궁이죠. 자녀가 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가족을 보면 따라서 이 남자, 그 다음에 여자죠. 처성은 무토 경금이고요. 아들은 을, 경을 중심으로 보고 이 여자에서 남편 성은 무토 신금을 보고 아들은 무신을 봅니다. 무신. 아들이 무병 개. 무병, 병도 있고 개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부 무라고 하는 글자를 다 좋게 쓰는 거죠. 가족 간에 같이 쓰는 희신인 글자가 있으면 더더욱 가족 간의 인연이 깊은 거죠. 가족이 반드시 같은 글자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장남, 차남, 생시를 이렇게 보정하고
장남의 그 주보 추용은 진술충, 인술화국, 그 진술충이 있습니다. 화생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종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무토가 제일 왕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써서 무토를 보호하고 인목을 설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술 화국,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가 무토를 생해버려서 설해서 무토가 병화를 설해서 병화로서 간목을 제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월에 가을이니까 경금이 그래도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금을 쓰고 술의 고신, 을목, 기토를 막는 거고요. 개수로서 진중의 개수로서 신금을 제거해서 을목을 돕는 거죠.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해용신이죠. 종신, 편재, 무토가 아버지인데 간목이 극하니까 경금을 씁니다. 부자지간에 완전히 같죠. 무토와 경금. 모치는 무토인데 아들과 같습니다. 모치는 경우에 임수와 개수를 보죠. 개수는 희신이니까 임수가 혼잡하는 것을 무토로서 제어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모친이죠. 차남인 경우에 정사시로 보면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병진시로 보면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병진시로 보면 부치는 정화편재입니다. 그런데 병화 정제 기신이 혼잡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혼잡하니까 제거하는 것이 부친성을 확정하는 1단계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남자의 사주에서 정제 편제가 혼잡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는 부친, 하나는 처였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혼잡하다고 무조건 제거를 하면 안 되겠죠. 다만 둘 중에 하나는 귀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화편제가 차남사주에서 정화편제가 희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친 희신이죠. 개수가 극하니까 기토를 쓰죠. 기토를 쓰는데 무토가 혼잡하고 을목이 극합니다. 무토가 혼잡하는 것은 경금. 그 다음에 정화가 극하는데, 을목이 극하는데 정화 편제를 쓰면서 이미 정에게 재화가 된 거죠. 정이 개수한테 손상돼서 을목이 살아있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토를 쓰는 경우에 을목이 극하는 것은 이미 을목은 정화를 쓸 때 그 기운이 정화에게 다 설을 당해버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경으로 육진성을 확정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친을 보면 경금, 인성이 희신입니다. 개수는 귀신이죠. 그런데 병화가 있으니까 임수를 쓰고요. 무토는 사중에 경금이 동궁해서 제합니다. 그래서 경금과 임수가 모친이죠.
신금은 제거해야 되죠. 모친을 보는 경우에는 인성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극하는 것은 기토, 무토가 혼잡하는 것은 경금. 경금과 임수를 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 부부와 자녀의 관계로서 육친성을 보는 방법, 가족의 육친성을 확정하고 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하나를 더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육친관계를 어떻게 확정하고 읽어내는 것인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팔자를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을사, 을유, 경호, 기묘, 사유, 금국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오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을 쓰지 못하겠죠. 그래서 경금이 격신이고요. 무토가 경금을 병화로부터 보호하고, 신금 가시는 정화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호위하는, 이렇게 해서 경금, 무토, 을목, 정화, 이게 주보가 되는 겁니다. 여자사주는 무신, 병진, 무신, 기미.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 병무기가 투관해서 수가 머리를 내밀지 못하죠. 따라서 수는 격신이 되지 못합니다. 월에서 진토가 양쪽에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을 생하고 있네요. 그리고 진토는 투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을 쓰고 무토를 호위용신으로 쓰는 거죠. 기토를 가시를 생하는 기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기토는 을목, 진 중의 을목이 아니고 미 중의 을목, 개수는 진, 미 중에 다 있는 걸 씁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무토, 을목, 개수 이렇게 씁니다. 남편 사주와 을목까지는 같은데 을목을 호위하는 그 희신이 정화인지 개수인지 그것만 다르네요. 남편 주거지형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남편 신장 정보가 174cm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보치용을 제대로 했는지 앞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을 계산할 때는 체가 태극점이죠. 인성과 비겁이 있는데 격신 우선입니다. 희용신 중에서 경합하면 비겁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년월에서 보고 암공암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우리가 외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 원국에서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일단 고대, 큰지 작은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초운, 어린 시절이니까 초운, 초년운을 봐서 우리가 그 체성이 원활히 활동하는 환경인지를 감안합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인비가 채용신을 경합할 때 주보상 주신이 우선. 경금이 태극점이죠. 근데 신금이 혼잡 있으니까 정화. 기토가 정화를 설하니까 을목. 정은
화의 극을용의 분수 계산. 을이 5의 록지, 장생, 묘의 록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월간 을목은 천간에 투간해서 1급, 그 다음에 시의 3급, 5의 장생 합계 8급이죠. 연간 을목이 사화를 생하여 경금을 극한의 1급을 차감하고요. 그래서 합계가 7급입니다. 사경금 4분을 가산 7급 4분. 이렇게 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은 이렇게 계산하면 더 타당합니다. 제가 계속 따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경금, 그 다음에 정화, 을목을 계산하고요. 또 무토까지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가 신금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정화에 의해서 신금이 제거되죠. 그러면 그게 경금의 영향이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신금을 계산하고 그것을 경금의 영향에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년월과 일시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년월 위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일단 혼잡하죠. 그런데 지금 기토로 인해서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묘목이 기토를 극하는데 오화가 있습니다. 도리어 오화가 묘목을 설하고 기토를 생하죠. 따라서 오화가 있어서 재화가 되긴 하지만 가신 신금이요. 그렇지만 원활하게 가신 신금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금은 분수로 보는 거죠. 분수. 올해 3분이죠. 경금은. 올해 1분. 왜 그러냐면 올해 경금이 제왕 6에서 순수한 신금 3을 빼고 그 다음에 오화가 첩급, 그 다음에 사유 금국, 그러면 5를 빼기 때문에 올해 경금은 1분, 그 다음에 년의 장생 4분인데 사유 금국에서 1분을 차감하면 3분, 합치면 경금은 4분이 됩니다. 정화는 급수 계산합니다. 정화는 그래서 올해 장생이니까 4급에서 합하는 거 1급, 그 다음에 오화가 첩급하는 거 1급 빼면 2급, 그 다음에 년은 6급인데 병화가 3급이죠. 그리고 합구가는 거 빼면 2급이 남습니다. 그래서 4급. 그 다음에 신금을 계산해서 정화가 신금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을 계산해 보면 신금은 분수죠. 올해 록지인데 그래서 3이죠. 오화가 첩구가는 것, 그 다음에 금국을 이룬 것 빼면 1분. 년은 사지니까 얻는 게 없고요. 따라서 신금 1분. 무토는 년의 녹지 3급, 그 다음에 올해는 사지니까 계산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금국을 이루는 것 빼면 2급. 을목은 월간은 동주, 을류에서 극을 받기 때문에 분수고요. 그래서 1분. 년간은 급수 1급. 그래서 1급 1분. 합계하면 7급 6분입니다. 근데 초운에 보면 그래서 맥시멈 176cm. 초운은 갑신운이네요. 그러면 을 혼잡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인목을 충하고요. 신금은 사화를 합하죠. 그래서 무토,
귀신이 역할을 합니다. 귀신 역할. 무토 경금을 합해버리기 때문에 귀신 역할. 따라서 초운의 환경은 키의 생장 환경에 도움은 안 된다. 따라서 176cm보다 작죠. 뭐 얼마큼 작으냐 막 엄격하게 계산을 해보려면 간목이 혼잡하는 귀신이 오기 때문에 간목의 역량을 계산해보면 원국에서의 관계 역량을 계산해보면 을목을 혼잡하니까 분수죠. 2분 정도, 을이 2개니까요. 을이 2분. 간목이 옴으로써 을목이 2분 정도 역량이 감축되는 거죠. 따라서 174cm 여기하고 맞춘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경금과 정화와 무토, 을목 이 주보치용을 틀리지 않게 했다. 그리고 키가 큰 편이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직업, 천은 당연히 재성 중에 희신을 보는 거죠. 천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 을목이고요. 지금 유신금이 극하죠. 그래서 정화를 보는 겁니다. 간목은 뭐 없으니까 혼잡할 건 걱정할 거 없죠. 정화는 유금의 왕. 월지죠. 그러니까 36세 전에 결혼한다. 인성 기토는 희용신이거나 아니면 기신인데 재화가 잘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직업을 갖는 것. 가지면 성공하기 좋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토가 기신이죠. 을목을 보는데 일시의 왕합니다. 일시. 그래서 일시는 나의 그 통솔 범위 내 무슨 내부 나이로 보면 어린 것 어린 사람. 그래서 교사를 하는데 뭘 가르치는 어느 수준의 교사인가? 초등학교, 소학교 이렇게 보는 거죠. 자녀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아들, 식신, 임수, 딸, 상관, 계수. 업주 원국에. 그러면 생하는 것을 보아서 그 희기를 기준으로 구하는 것이 자녀의 경우에는 제일 무난합니다. 자녀는 내가 낳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금은 임수를 생하는 경금, 계수를 생하는 신금으로 먼저 스타트를 하는 거죠. 경금은 희신입니다. 병화가 있으니까 무토. 신금은 기신이니까 정화를 쓰고요. 혼잡하니까 무토. 기토가 설하는 것은 을목 이렇게. 그래서 아들은 경무. 여기서 기토가 혼잡하는 것은 오중의 기토는 을 이렇게 경무을이죠. 딸은 정무을 이렇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계산하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 추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러니까 뭐 가족 계획이니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과 정도, 다과 많고 적음을 계산하는 정도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로를 보는 방법이죠. 운로. 운에서 오는 아니면 유년에서 오는 그런 글자들의 합은 합거나 합류로서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움직이는 동태적인 통태
그런 기운들이죠. 세운, 세운. 태세나 대운에서의 글자는 동태적이죠. 따라서 움직임이 멈춘 상태, 그게 저는 합주라고 했죠. 그래서 작용력이 현재 약화되는 이런 글자들이 원국과 합을 하면 원국에 있는 글자는 합거나 합류가 되고 이런 세운에서 오는 글자는 합주가 된다는 거죠. 이 운을 보는 방법 쭉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주에서 오는 글자의 작용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진년, 무토와 진토의 어떤 작용 관계.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설명을 드릴 건, 자, 여기 지금 장인의 상태를 그 배우자가 아닌 자기 다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좀 혈연 관계를 보는 어떤 그 육친문인데 더더군다나 일점의 혈연 관계도 아닌 장인의 어떤 상태를 사주팔자를 본다면 좋겠죠. 여기서 이렇게 을목계 처 부친의 편재 기토, 이 기토의 희기를 따져서 기신임으로 희신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씁니다. 그래서 을목과 정화의 상태가 장인 희신이고요. 장인에 대한 희신이죠. 그 다음에 이 을목 정화를 손상하는 기토, 신금, 개수, 장인 기신이겠죠. 병화도 있고요. 그런 것 중심으로 어떤 그 나와 관계되는 다른 육친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원국에서 기신인데 재화를 얻고 있다면 기신성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운에서 그 글자가 오면 그 기신성이 살아나는가 통변할 때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그 글자의 십신의 어떤 그 작용이 육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육친 관계도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계로 읽지는 않죠. 내가 어떤 사람과 부자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평가를 해준 거죠. 다만 어떤 그 혈연적인, 필연적인, 그리고 혈연 관계에 기초한 평가죠. 그렇지만 그게 사회적인 관계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사회적인 평가죠. 따라서 그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흉사로 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기토의 을목이 왔습니다. 기토가 이미 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런데 기토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토는 인성이죠. 인성의 사회적인 관계는 어떤 명성, 명예, 보처, 의지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손상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 기토가 가리키는 육친의 어떤 상황이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사운, 신사운, 병술년.
이 주보명리의 그 전승자인 이명성 씨는 관사 혼잡이라 해서 구설시비가 있고 어쩌고 했지만 스트레스만 받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천간 신 천간의 관할 구간이 가버렸습니다. 원국과 합하는 관계도 아니고 원국과 합하는 대운간이면 그 다음 구간 하반기 대운에도 작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유년에서 이것과 합하는 유년이 하반기에 걸려있다. 신사대운 신운은 지나갔고 사운에 병년이 온다. 그러면 다시 천간신금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극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경진년, 무자년, 유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핍진법에서는 이렇게 보진 않지만 유년을 보는 방법 중에 천간을 상반기, 지지를 하반기로 나눠서 보는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된다. 유일법, 날짜까지 이건 또 6권에서 설명드릴 내용도 있고요. 또 후에 설명드릴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날짜를 보는 방법, 찾고자 하는 사정의 태극점이 체죠. 그 사건이 예를 들어 경금일체라고 한다면 경은 금속에 속하고요. 금속 화폐. 이 사건이 태극점입니다. 주식 투자, 돈과 관련된 거. 그런데 시각은 사정 전개의 결말이 됩니다. 만약 체가 사절되면 그 사정의 결말의 시간이죠. 그런데 혼잡한 것을 보면 그 사정이 의미하는 것은 결말되지만 다른 별도의 사건으로 전환되는 거죠. 갑인시라면 경금이 절지. 그러니까 경금이 의미하는 것은 끝나버리는 거죠. 신금은 태지, 병생, 정사, 겁재 신금, 낭비, 실살은 배고픔, 병, 무토 편의를 용하여 화살하고 경을생, 집으로 밥 먹으러 돌아오는 상. 우연히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사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 해가지고 중국에서 중의사라는 분이 강의하는 걸 봤는데 능견 지계 불견 지계 이렇게 두 영역이 있는데 사주팔자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팔자 공부가 늘지도 않고 믿지 못할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볼 수 있는 부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을 평면에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초고요. 볼 수 없는 부분이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다른 또 그 상위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평면에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물상, 우리가 흔히 물상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물상은 볼 수 있는 부분을 기초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대입을 해버리려고 하고 그걸 물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주 공부는 반드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단단히 하고 그 위에서 확장하고 추론하는 사색, 어떤 사고, 철학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의 어떤 상황을 다시 설명을 또 해보면 신장을 보는 방법. 처는 157cm. 처는 무토와 을목, 경금. 그 다음에 여기 신이 년월에 하나 있고 일시에 하나 있어서 같은 글자. 도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의.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그 다음에 병화가 투관에 있습니다. 병화가 기신인데 도리어 무토를 돕는, 따라서 무토를 계산할 때 병화의 역량도 가산하는 겁니다. 무토 2분, 을목 2분, 병화 2분, 경금 5급. 이렇게 해서 5급 5분 정도가 되고요. 그럼 155cm. 초운을 보니까 을목의 이 신장 계산의 척신 글자인데 을목의 녹지죠. 녹지 3분 정도 가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운의 생장 환경이 괜찮았다. 타고난 것보다는요 158cm까지는 가능하겠다. 어쨌든 경무을계의 주보치용을 그 처의 경우에 주보치용을 했는데 잘못된 주보치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형제를 보는 방법.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혼인인연, 을목정관이 남편이죠. 부신, 병진, 무신, 기민. 을목정관이 남편이죠. 미중의 간목고신 경금, 무토. 남편은 을목, 무토, 경금. 남편명에서도 경금의 격신. 혼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녀, 경금 희신, 신금 기신. 이렇게. 자, 이 부부의 자녀들이죠. 주보치용을 보면 이 장녀의 팔자로 부친과 모친을 보는 방법. 장녀 자신의 건강, 그다음에 장녀의 형제 자매를 보는 방법. 여자이기 때문에 동성 형제는 체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격신입니다. 계수 인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을목, 음간이 동성 여자 형제. 간목인데 기신. 그러니까 병화로서 먼저 보고 임수가 있으니까 무토. 무토를 혼잡하는 기토는 을목. 병화, 무토, 을목, 계수가 남자 형제. 형제를 본다. 비견이 동성 형제, 겁재가 이성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보 명리를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지워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들의 사주를 가지고도 또 점검을 해보는 거죠.
무인, 경신, 가보, 기사, 기토, 격신이고요. 정화, 경금. 무토는 신 역할을 한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남자의 큰 여동생. 그 다음에 사업상 동료. 이렇게. 사업상 또 친구의 학력을 어떻게 읽는가. 동료 관계는 월지가 사업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지도 사업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명조와 합, 그다음에 결공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로서 딱 제격이죠.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요. 옥신 중에 구응성이 같아 대성을 사용할 때 또 구응성도 같아도 됩니다. 구응성이 같아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유년, 6월, 유일법만 빼고는 여기까지 해서 다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6권에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 유년, 6월, 유일법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